제가 담당한 거는 일단 제목은 관아 연구의 현황과 과제라서 이제 그 관아 연구에 대한 리뷰 그리고 통계 같은 것들을 작성을 해야 되는데 리뷰까지 한 건 아니고요. 그래서 우리 그 사업에 대한 경과 보고하고 그리고 그 연구 결과, 그러니까 논문이나 문헌 자료, 보고서 같은 것들이 어디에 소재를 하고 양이 어느 정도 되고, 그래서 거기에서 어떤 경향성을 뽑아낼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좀 보여드리고, 그리고 리뷰 내용까지는 아직 작성을 못해서 그쪽은 생략을 하고, 그리고 이런 연구 결과를 정리하는 게 관아 연구에서 어떤 의미를 가질 수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연구 경과 보고라고 하는 것은 연구 경과 보고라는 곳에서는 사실은 여기가 아산 학술 대회이기는 하지만은 아산 조선시대 관아 기초학술 연구라는 연구 용역을 받아서 수행한 그 중간 발표 정도의 성격을 가집니다. 이거는 이제 그 순천향대학교 아산학연구소에서 2013년 4월에 시작해서 2월 달에 완료되는 건데 아직 기간이 조금 남아 있긴 하지만 거의 최종 단계입니다. 그래서 최종 결과물 만들기 전에 지금까지 연구한 결과들을 학술대회를 통해서 보고를 하고 그리고 그 여러 코멘트를 통해서 수정을 하고 완료를 할 그런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경과 보고를 하고 그리고 관아 연구 지금까지 관아 연구들이 어떤 종류가 있는지 이런 것들을 좀 살펴보고 그리고 앞으로 과제가 뭔지 이런 얘기들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경과 보고에서요. 연구 배경은 지방 관아는 아까 이은상 선생님이 기초강연에서 자세하게 말씀을 해주셨지만은 국왕이 지방 행정을 통치하기 위해서 파견한 관리가 머무르고 그리고 그 지역의 행정사법 군사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구성원과 관련시설이 밀집해 있던 곳이었고 그래서 이 관아 연구를 통해서 당시에 생활상 지역의 지배 구조, 지역의 사회 구조를 지역사회 역사를 파악할 수 있는 곳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조선시대의 온양, 아산, 신창 세 개의 군현이었던 지역이 이제 1914년에 일제강점기 이후에 지역 통합을 해서 이제 아산군이 되었고요. 그게 오늘의 아산시 지역과 일치하고 있습니다. 이 아산시 지역이 가진 의미로는 이제 아산시에는 곡교천, 삽교천, 안성천으로 연결되는 그런 해상 교통의 요지이자 또 충청 수영로가 통과하는 또 육상 교통의 요지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아산시 지역의 정체성을 그래서 보여주는 중요한 특징은 해상 육상 교통로의 결절점에 해당되고 그래서 교통요지라는 점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외세 침략이 있었을 때 아산이 다른 지역, 외부 지역과 연결되는 주요한 통로가 되어서 그래서 한편으로 불행한 일이지만은 몽골 침입이라든가 일본, 청나라가 침탈했을 때 그때 아산 지역이 가장 먼저 고초를 겪었던 그런 역사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옹궁이라든가 이제 공진창과 같은 주요한 그런 역사 시설들이 있었고요. 이런 시설들에서 어떤 업무를 어떻게 담당했는가, 이런 거를 규명할 필요가 있고, 그리고 현재 남아있는 하드웨어로는 온주, 암운과 동원, 복원한 부분도 있지만은 이게 관아유적으로 남아있고요. 그리고 아산현은 여민루가 남아있습니다. 지금 여기 사진들 디자인 요소로 쓰고 있는데요. 그리고 신창현 같은 경우에는 읍내리라는 지명이 있어서 관아는 있었고 대략적인 위치 비정은 되는데
대략적인 위치는 알고 있는데 정확한 위치를 정할 수는 지금 없는 상태라서 이번 과제를 통해서 정확한 위치를 밝혀낼 수 있으면은 중요한 그런 성과가 될 것 같습니다. 이런 그 연구 결과들은 뭐 당연히 아산 지역의 그 역사를 밝혀내고 그리고 아산의 지역문화 콘텐츠를 이용하기 위한 그런 응용도 생각을 해야 됩니다. 이제 제가 평소에 좀 뭐 수업 시간 학생들한테도 얘기를 하는 건데요. 이런 그 문화를 발전시키는 거는 여유 있을 때 많이 투자를 해놔야 됩니다. 아까 뭐 시장님 뭐 말씀에서도 그런 게 있었지만은 아산은 상당히 요새 빠른 발전을 해왔고 그리고 예산도 풍부한 그런 지역에 속합니다. 아마 전국에서 가장 지금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지역, 거의 세종과 비견될 정도로 인구가 늘어나고 있는데요. 근데 이제 거기에 비해서 이제 문화유산에 대한 인식들은 좀 낮은 편이라고 평가를 합니다. 뭐 극단적으로 얘기하면은 개발을 하다가 유물이 나와도 거기에 공장을 짓는 게 좀 더 급해져 왔던 이제 그런 시기를 겪어왔는데 이제 조금씩 바뀌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이 연구에서 우리가 이제 과제로 받을 거는 1군 2현에 대한 문헌 자료, 뭐 가급적 다양한 문헌 자료들을 모아서 이제 그걸 데이터베이스로 구축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이제 향후 연구를 위한 기초 자료를 구축하고요. 그리고 이 기초 자료 분석을 통해서 읍지의 위치, 시대적 변동, 관아의 위치, 규모, 기능, 뭐 그 중수 과정, 행정제도 변화에 따른 변화 이런 종합적인 자료를 구축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 읍지에 대해서 지금 정확한 그 규정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이제까지 다른 지역에 비해서 그 한국의 역사 연구는 뭐 관아라든가 가문이라든가 이제 경상도에 좀 치중된 면이 있습니다. 이제 거기에 비해서 연구가 많이 이루어져 있지 않고 그래서 이번 계기를 통해서 관아에 대해서는 좀 일부 진전시킬 필요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관아의 활용 방안들도 이 연구를 통해서 좀 여러 가지로 구축해 나가야 됩니다. 그동안 뭐 몇 번에 걸쳐 세미나를 하고 그리고 현장 답사들을 했습니다. 그리고 워크숍도 하고요. 뭐 자문회의를 좀 충실히 못한 반성을 하고 있지만 뭐 자문회의도 가지긴 했고요. 그래서 죄송합니다. 제가 이걸 보느라고 넘기지 않고 얘기를 했는데 지금 아산 지역 관아는 뭐 다른 발표에서는 아마 없을 것 같아서 제가 답사 사진들을 좀 보여드릴 텐데요. 지금 관아 신창 학성입니다. 신창 학성의 지금 현재 모습이고요. 지금 정상으로 올라가는 길이고 이제 신창 학성의 이게 당집이 그러니까 성황당이죠. 성황당이 이렇게 남아 있습니다. 뭐 다른 이게 좀 작동을 잘 안 하는 것 같은데. 네, 이런 성황당이 있고요. 그리고 이곳은 신창 초등학교입니다. 뭐 항공사진이 있으면 좀 보여드리면 좋을 텐데, 지금 신창 관아가 있었을 거라고 여겨지는 장소에 이런 꽤 오래된, 이게 지금 오래된 나무들이 있고요. 그리고 근처 이 밭인데요. 이런 기와
그 파편들이 이렇게 흩어져 있어서 오래된 집들이 있었다는 것을 짐작할 수 있게 해줍니다. 온양관은 온주암물이 이렇게 있고요. 이 건물이 이름이 뭐지? 그 온주암문이 이렇게 남아 있고요. 관아트는 일부분 복원을 하고, 그리고 발굴을 하고 복원을 진행한 곳도 있습니다. 이게 그 아산현 관아인데요. 지금 관아 모형을 이렇게 복원을 해놨는데 아직까지 이 모형을 만들 때 이제 기초자료 연구를 기본 연구를 했을 텐데 기본 연구를 한 그 보고서는 지난번에 아직 확보를 못한 걸로 알고 있어요. 마지막까지 좀 찾아보겠습니다. 지금 여민루가 이렇게 남아 있고요. 이게 토정 동상이고 이렇게 그 공원을 꾸며놨습니다. 그 워크숍 갔을 때 들렀던 나간읍성 이렇게 들러서 읍성이 이렇게 복원되고 보존된 이제 현장들 이렇게 둘러보고 왔습니다. 박물관도 이렇게 좀 구경을 하고요. 나주가명 들러서 나주가명은 꽤 특징적인 곳이었는데요. 나주가명도 들러서 답사 지역에 포함시켰습니다. 네, 여기도 나주가명입니다. 답사를 이렇게 다니면서 그동안의 연구 경과에 대한 보고하고, 그리고 세미나 하고, 그리고 개인적으로 저는 예를 들어 밀양관아라든가 직산이라든가 이런 좀 다녀봤는데 우리 연구 구성원들이 총 10명인데요. 개인적인 답사 지역들은 나중에 보고서에 포함시켜서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관아 연구가 지금까지 어떻게 축적이 이루어졌는가 하는 것들을 쭉 살펴봤는데요. 일단 최근에 연구 데이터들을 분석하고 통합하고 하는 것들은 한국연구재단에서 연구 논문에 대해서는 지금 빠짐없이 거의 확보를 하고 그리고 통계 작업도 해주고 있습니다. 근데 여전히 단행본이라든가 보고서 같은 것들은 이제 한 군데서 관리를 하고 있지 않고요. 그리고 어떤 것들은 통합 관리가 안 돼서 데이터베이스 안 잡히는 것들도 많이 있어요. 그래도 최대한 많이 확보할 수 있는 데가 이제 국립중앙도서관하고 국회도서관입니다. 국립중앙도서관은 출판사에서 책을 출판하면은 그러면은 이제 중앙도서관에 한 부를 보내죠. 그럼 중앙도서관에서 그 책값을 출판사에 지불을 해주기 때문에 출판사에서는 가급적 책들은 모읍니다. 그래서 국립중앙도서관이 도서 자료, 그러니까 단행본 자료는 가장 풍부하게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회도서관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학위 논문이라든가 보고서, 학위 논문은 국회도서관에 반드시 제출하게끔 되어 있고요. 그리고 보고서류들도 국회도서관으로 주로 제출을 하는데 다 들어가 있지는 않습니다. 어떤 것들은 서지 목록만 들어가 있고 원문이 안 들어가 있는 것도 있고 그리고 원문이 있는 것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학술지인용세기는 이거는 이제 한국연구재단에서 관리를 하는 건데요. 학술지에 수록된 논문 전체가 한국학술인용세기에 들어가 있습니다. 단지 이제 학술 발표 같은 경우에는 KCI라고 하는 학술 발표 같은 경우 지금 우리가 하는 이런 것들은 여기에 수록되지 않는 것들이 사실은 더 많고요. 그리고 DBPR라든가 이런 곳에 이제 학술 발표 프로시딩을 수집을 해서 그래서 등록을 하는 경우가 있어서 이것도 사실은 전체를 다 하나의 데이터베이스에서 커버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각 이런 사이트들에 들어가서 이제 검색을 하는데요. 검색을 할 때 키워드를 정하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검색하고 연구 결과에 대해서 통계를 내는 그런 기법들은 꽤 많이 발달되어 있어요. 이제 인문사회 쪽에서는
인문사회 쪽에서는 이런 통계보다는 그 연구 자체의 리뷰를 중요시하지만은 양이 아주 많아지는 그런 분야들, 예를 들어 뭐 인문사회에서도 뭐 교육학이라든가 이제 간호학, 의학 같은 그런 자료들 연구를 하는데, 이제 그 경우에 그 연구 내용에 대한 것보다는 통계적인 분석들, 연구 경향이나 이런 것들을 분석할 때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관아 연구에 관해서는 사실 그 정도 양이 많지는 않아요. 뭐 예를 들어서 제가 최근에 한 경험은 이제 다문화 연구를 할 경우에는 뭐 해외와 국내를 합쳐서 상호문화에 관련된 논문들을 찾으면 한 5,000건 정도씩 나옵니다. 그러면은 이제 그걸 전체를 대상으로 해서 경향 분석을 하는 것은 뭐 불가능하죠. 그래서 그 중에 정말 타깃이 되는 것들을 점점 좁혀가가지고 이제 100이나 200개 정도, 이제 수백 개 정도 단위까지 축소를 해야 되는데, 이제 그 경우에 어떤 키워드를 선택할지 하는 것들을 잘 정해야 될 겁니다. 실제로 그 최종 목록이 나왔을 경우에는 이게 DB를 구축을 할 때 매우 기술적으로 구축하긴 하지만은 그 결과가 내가 의도한 결과하고 다르게 나오는 경우는 상당히 많습니다. 그거는 뭐 영원히 해결할 수 없는 그런 버그라고 합니다. 그래서 최종 결과는 반드시 눈으로 또 확인을 해야 돼요. 자, 그래서 일단 국회 전자도서관에서 관아라는 키워드로 검색을 하면은 결과가 이렇게 나옵니다. 한 800건 정도가 나와요. 도서가 있고 학위 논문이 있고 이제 학술지 이렇게 나옵니다. 근데 이거를 엑셀과 같은 이런 정리할 수 있는 그런 표로 받으면은, 그러면은 이제 관하고 관계 없는 것들도 많이 나오고요. 그리고 관하고 관계 있는 것들 중에서도 우리가 필요로 하는 자료들은 또 다른 경우들도 있어요. 그리고 어떤 경우는 이제 원문이 있는 경우도 있고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뭐 저는 제가 기대했던 것보다는 최근에 원문 구축이 훨씬 많이 돼 있다고 봤습니다. 지금 여기에 보면은 총 819건 중에서 이제 원문이 있는 자료가 500건 정도가 됩니다. 원문 없는 자료도 서지상은 있기 때문에 이제 책으로 되어 있어서 원래 스캔본이 없는 경우는 뭐 찾아서 볼 수밖에 없지만은 다른 기관하고 연계를 해줘서 원문을 찾을 수 있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관아 연구 관련된 그런 여기 국회 전자도서관이라든가 연계한 다른 기관에서 다운로드할 수 있는 것만 해도 수백 건 정도가 됩니다. 그리고 학술 논문 같은 경우가, 이제 학술 논문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앞으로 아주 빠른 속도로 양이 숫자가 늘어날 것 같아요. 아직까지는 그렇게 많지 않아서 뭐 통계 분석이 얼마나 의미가 있을까 싶기도 하지만은 여전히 뭐 그래도 통계 분석할 정도로 축적은 되어 왔고요. 뭐 향후 단행본 출판보다 논문으로 이 축적이 이루어지는 속도가 훨씬 빠를 겁니다. 이제 그렇게 되면은 필요한 논문들을 검색을 해서 찾아내고, 그리고 이것을 이제 한국도 어떤 분야든 다 글로벌화를 지향을 하기 때문에 영어로 번역하거나 다른 언어로 번역해서 내보내는 것들도 이런 논문 형태로 하는 것이 훨씬 쉽고, 그리고 해외 지역에서 접근하기가 편리합니다. 그래서 이런 앞으로 이제 논문 위주의 리뷰라든가 통계라든가 이런 것들도 많이 해야 될 것 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번 연구를 통해서는 리뷰를 리뷰는 상세하게 하지 못하지만 현재까지 나와 있는 것들에 대한 분류 작업들은 어느 정도 진행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키워드는 일단 학술 논문도 그렇고 단행본도 그렇고 지금 검색을 통해서 주로 자료를 찾기 때문에 키워드 설정하는 거 되게 중요합니다.
자기가 그 출판한 논문들도 키워드를 그 적절하게 설정하지 않으면은 검색에서 걸리지 않고 넘어가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 그 관아 연구와 관련해서 뭐 설정할 만한 키워드는 관아, 감형, 업치, 업성, 객사, 이런 관찰사, 그 육방, 그리고 영리, 영방, 이족 이런 여러 키워드들을 쓸 수가 있을 겁니다. 사실 약간의 속임수가 될 수도 있지만은 키워드는 좀 다양하게 설정하는 것이 검색에 걸리는데 유리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제 관아 연구를 했다면은 감형 연구를 하는 사람들한테도 이 사람들이 읽어줬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거든요. 관아 연구를 하면서 뭐 향리 연구, 향리라는 키워드를 쓰면은 거기서 향리를 다루지 않더라도 관아에 관심 있는 사람이 관아를 키워드로 그 집어넣으면은 향리에 관한 논문이 히트가 됩니다. 그러면은 그 사람이 이걸 보고 관아와 연관시켜서 그 연구를 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근데 향리 연구를 한 논문에서 관아라든지 감형 같은 걸 키워드로 넣지 않으면 그러면은 검색이 안 되고 그냥 넘어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그 키워드는 좀 풍부하게 설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검색을 많이 그 히트를 많이 치게 하는 게 아니라 이제 그 폭을 줄이려면은 사실 이제 수백 건씩 걸리면은 그걸 다 보기는 힘들죠. 그래서 이제 양을 줄이려면은 이제 그 엔드 검색을 통해서 양을 줄여 나가면 됩니다. 뭐 이런 데이터베이스 구축하고 통계 내는 것들은 그럼 통계 방법론에 따라서 가는 것이 뭐 가장 적절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어쨌든 최종적으로는 눈으로 보고 리뷰를 해야 되고요. 그래서 이제 엔드노트라든가 엑셀을 활용해서 서지사항을 받고 그리고 검색 결과로 타겟 연구를 추출을 하고 논문 다운로드 같은 걸 이용할 수가 있어요. 사실 그 KCI에서는 꽤 재밌는 그런 기능들도 그 제공을 하고 그리고 제안을 하면 반영도 시켜주는데요. 예를 들어서 지금 관아를 아까 뭐 국회도서관에 했던 거와 똑같은 관아를 검색을 하면은 여기에 총 500건 정도가 히트가 돼요. 그래서 쭉 나옵니다. 그래서 뭐 첫 번째 나오는 게 뭐 동래부 관아 유지와 관리 뭐 이렇게 나오네요. 그래서 이렇게 엑셀로 받으면은 쭉 이렇게 나와서 이 중에 이제 중복되는 것들 제거하고 그리고 제목을 직접 보고 제거를 하면은 그러면 사실 한 500건 중에서 한 450건 정도는 그래도 남을 겁니다. 그리고 이 결과를 이렇게 통계로도 이렇게 통계 결과로 보여주는데요. 뭐 인문학 분야하고 뭐 농수양, 의학학, 공학, 자연과학 이런 것도 나옵니다. 아마도 뭐 의학학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잘못 걸렸을 가능성이 있어요. 그 저널별로도 나오고요, 등재 구분별로도 나오고 연도별로도 나옵니다. 지금 2023년 건 아직 지금 다 반영이 안 돼서 이 정도로 나올 거고요. 왜냐하면은 2023년 12월 학술지는 아직까지 그 DB에 안 올라 있습니다. 그래서 2022년, 2021년 꽤 1년에 한 30건 정도씩 논문으로 올라오고 있는 것 같아요. 요 뒷부분은 조금 이따가 뒷부분에 또 보겠습니다. 뭐 저자별로도 이렇게 쭉 확인이 돼서 사실 이제 이런 지금 연결되는지 모르겠는데 데이터베이스에서도 검색을 하면 저자별로 검색을 하면 결과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관아하고 같이 감형으로 검색을 하면은 관아하고 감형하고 겹치지 않는 게 많아서 저도 이번에 깜짝 놀랐는데요. 관아 관련 논문하고 감형 관련 논문은 뭐 서로 같은 연구이기 때문에 서로 겹쳐야 될 것 같은데 근데 관아로는
안 되고 가명으로만 검색되는 게 굉장히 많고요. 그리고 그 결과도 똑같습니다. 가명으로도 검색되는 거. 그리고 아까 저 관아 쪽에서도 얘기했지만 뭐 약학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관련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는데 저 관아는 보니까 그 가명으로 오타를 쳐가지고 관아로 들어가는 게 굉장히 많더라고요. 수십 건씩이나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 코로나19 감염에 관한 연구 뭐 이런 게 돼서 이제 감염 연구로 히트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건 결국 눈으로 보고 다 체크할 수밖에 없는데요. 그리고 그 뭐 경향을 보면은 2020년에서 감염으로 검색한 경우는 1990년대까지 넘어갔는데 1990년대는 한 건도 없는 경우도 있고 1년에 한 건 정도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1990년대 이전에는 관아 연구 같은 거는 문헌 책으로 나오거나 연구 보고서로 거치는 경우가 많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하나 가능성은 그 오래된 학술지 중에서 아직 그 연구재단의 데이터베이스에 등재가 안 된 것들도 있습니다. 그것들도 좀 시간이 지나면 아마 다 등재가 될 텐데요. 그것들도 완성이 되면 조금 달라질지도 모르겠지만은 관아 같은 경우에도 1990년대 가면 한 건, 두 건 없거나 그렇습니다. 그래서 최근 오면서 이런 논문으로 출판되는 그런 연구 결과가 많아진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관아하고 조선시대로 검색하면은 또 결과물이 꽤 숫자가 적어지는데요. 그래서 이번 연구에서는 뭐 그렇게 숫자가 많지는 않아서 일단 조선시대 거를 따로 정리를 하더라도 관아 관련 그런 그 연구는 전체로 해서 그 서지사항을 좀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자, 저는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관아 연구는 일찍부터 있었지만은 1990년대가 되었어야 이제 학술 논문이 눈에 띄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양적 성장을 급격히 보이고 있고요. 뭐 제가 개인적으로 이제 사람들 이제 아는 사람들 얘기를 들어봐도 최근에 이런 연구 보고서 작업에 참여했던 사람들이 그 결과를 가지고 이제 논문 준비를 하는 사람들이 많고요. 그래서 논문 숫자는 빨리 늘어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국제 학술지에 게재하는 것도 증가하고 있고 그에 따라서 또 연구 방법론도 다양화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양적으로 성장을 하다 보니까 특정 분야에 대해서 주제별 접근이라든가 이제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생활문화, 문학같은 촬영 이런 분야 다양하게 분야를 나눠 가지고 그 연구 결과들을 분류하는 그런 작업도 가능하게 됐습니다. 근데 이렇게 오히려 분류하는 것들이 지금 아마 젊은 연구자들이 학예 논문을 쓰면서 작업을 하고 있는데 근데 찾아보니까 기존 연구에 대한 종합적인 리뷰가 별로 없어요. 근데 뭐 이미 단행본이나 학술 논문을 통해서 상당한 연구 축적이 이루어져 있고 그래서 이론화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이론화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개별적으로 연구하는 사람들이 뭐 많아서라고 할 수가 있지만은 어떤 연구든지 그 연구 전체를 관통할 수 있는 그런 이론 작업이 반드시 필요하고 관아에 관해서도 그런 진전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그 관아 연구 이 경향들을 보니까 용역으로 이루어지는 결과들이 최근 상당히 많아졌고 이제 그런 것들이 책 보고서로 출판된 것들이 많고요. 그것들이 학술 논문으로 연결이 되고 있기도 해요. 그런데 이런 지표조사라든가 종합정기획 용역은 단일한 분야가 아니라 여러 분야들이 같이 협업을 하는데 근데 또 내용물들을 보면은 그 분야를 초월해서 그 분야끼리 실제로 학제적으로 이루어지는 그런 결과들은 별로 없고 그 분야들을 모아서 결과물을 만드는 그런 그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이게 역시 이제 이론화 작업을
하기 위해서는 상호 예를 들어 뭐 건축과 컨텐츠 영역이라든가 뭐 인류학하고 건축학이라든가 이런 서로 전통적으로 영역이 다른 분야들이 이론적인 융합을 이루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무엇보다도 연구 보고서가 연구 보고서로 그냥 끝나면은 사실 다른 연구자들하고 공유되기가 쉽지 않아서 이제 이거를 출판으로 연결되는 건 출판이라는 거는 학술 논문이나 단행본으로 출판하는 건데요. 출판으로 연결시키는 작업을 좀 더 활발하게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거를 통해서 이론화가 가능하고 그리고 이제 국제 교류로 연결시키는 건 글로벌화도 가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저는 발표 이상 마치겠습니다.